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은 제 반지하 빈집에 와서 세입자가 내일 이사 오기로 해서 전등을 달러 왔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반지하 빌라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반지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영상에서는 몇 번 공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크랭이님하고 직업의 달인 채널에 제가 출연하면서 거기서 쓰레기 더미였던 집, 난리가 났던 집 영상으로 찾아왔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그때 영상에 공개를 한 계기로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여기는 이자 10만원 나가지만 그 10만원도 아깝다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해서 제가 이 집은 올수리를 돈을 많이 썼습니다. 한 못해도 500-600 이상은 쓰지 않았을까. 오래된 집에 이렇게 돈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입자 500 보증금 받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로 상수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월세도 50만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 40만원 돈 또 추가로 1년 이상 공실이었던 집이었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세입자가 나갔다. 한 달 전에 계약을 했는데 전날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아직 긴장은 놓지 말고 그래도 계획대로라면 이사는 들어올 예정이니까 전등 저거 하나 달고 공실이 꽤 길었으니까 했던 조치들, 그리고 수리 어떤 거 했는지, 그전에는 쓰레기가 넘치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그 쓰레기 넘쳤던 영상은 그 후랭이님 영상이랑 직업의 달인 영상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썩었던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대는 새로 했고 요 등만 새로 오늘 달려고 여기 등을 하나 쿠팡에서 반품된 거는 또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인가 주고 주방등 하나 샀고, 요거는 또 거치대가 있으니까 기둥이 있으니까 뭐 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 들어요. 저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일단 등기구만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싱크대 하면서 여기 타일도 했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 칠이 이 영상에는 잘 안 나올 건데 페인트 칠이 품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교육생분한테 한번 보여드렸더니 교육생분이 어떻게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놨냐, 너무 품질이 안 좋다, 이게 나가겠냐, 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집은 나갔다. 우리의 본질은 집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깔끔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도 집은 나가는 걸 저도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리고 뭐 콘센트 이런 것도 약간은 허술하게 페인트 칠을 여기다 해 놓으셨는데 제가 자주 맡기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방이 여기 그 작은 방 하나 있고, 방은 거실 겸 주방인 방 3개 하고, 여기는 장판을 좀 습해가지고 걷어놨는데 곰팡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있는 데를 곰팡이 제거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교육생분이 옛날에 한번 쓰셨는데 그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칠해보고, 화장실은 완전 올수리. 전에 여기 누수가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여기도 돈을 많이 썼죠. 그리고 여기 작은 방도 저기도 곰팡이 자국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가 곰팡이 제거제를 좀 뿌려 놓으면 세입자가 잘 못 알아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곰팡이 제거제부터 우선 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환기를 좀 하고 썩어 있는 부분에 좀 칠을 하면 이제 수리도 다 했고 전등 달았고 공과금 정산까지 다 하고 세입자한테 카톡 보내서 정산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되게 세련되지 못하게. 어쩌면 이 큰 돈도 안 되는 이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련하게 가는 거 아닌가, 가끔은 내가 너무 하나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다른 투자 사업 이런 데 힘을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그럴 때 가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변화하는 방법 중에 저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천천히 바뀌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히 천천히 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로 굳이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에 바뀌는 투자는 시세 차익 쪽에 가까울 것 같고, 꾸준히 조금씩 바꾸는 거는 월세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세 차익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특히 외부의 정책들,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크게 받고 내가 하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손실을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돈이 묶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시세 차익 쪽이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나한테 잘 맞는 투자는 월세 현금 흐름 쪽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월세가 좋아 라는 태도를 갖게 된 것도 생각해보면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누적이 되면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거의 장점은 시간은 느릴 수 있지만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12년부터 지금까지 월세 투자를 이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맨날 세입자들 바뀌고 수리하고 공과금 정산하고 민원 전화 받고 하는 것들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종종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한다는 거를 주변을 살펴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멋있게, 저는 투자하는 거 안에서는 그렇게 멋있는 쪽을 담당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변화 없이 했던 것만 똑같이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생각을 해보면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꾸준히 가기 위해서, 저는 겉으로 봤을 때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별로 차이는 없어 보여도 저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 지금도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한 한 가운데서도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집에 거의 1년 넘는 공실 끝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다 보니까, 이 집은 요 집원 주소로 계속 있었지만 겉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집이 서 있었구나, 변화 없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구나, 에너지를 쓰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반지하 오래된 물건들이 또 개발되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고, 이 집도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언젠간 만날 어쩌면 개발, 매도, 그런 사례 안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에 내가 오래 갈 수 있는 힘은 월세를 받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저도 꾸준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별로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저는 유지하기 위해서, 한 길을 어쩌면 가기 위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불현듯 그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월세를 꾸준히 받기 위해서 이 집도 변화를 시킨 거니까, 원래 죽어있던 집에서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변화하지 않는 것도 변화하면서 변화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수리를 하면서 불현듯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성했습니다. 등을 달기가 싫습니다. 등을 달기가 싫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은 제 빈집에 와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집은 내일 모레 세입자가 들어오셔서 정산을 할 겸, 정산 하나만 위해서 또 나오면 제 효율을 또 중요시 하는데, 나오는 김에 입차를 오늘 또 하고 폐차를 또 하나 하고 돌아가기 전에 집 한번 보여드리면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이 위치는 부천 고강동에 있는 반지하인데, 수도랑 전기는 제가 검침을 또 해야 되니까 직접 와야 되잖아요. 검침하고 납부까지 했고, 가스 같은 경우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실 때 연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차피 검침을 하는 거니까 그때 제가 정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집은 제 영상에는 아마 공개를 하지 않았을 건데, 후랭이님하고 여름에 찍었던 영상에서 그때
그때 위층에서 누수가 나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난리가 났던 또 마지아였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수리가 돼서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후랭이님하고 영상 찍었을 때 메모를 붙여놨었는데 바로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위층에서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주셨어요. 다행스럽게도 보험을 들고 계셔가지고 한번 그러면 집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 수리했는지. 천장도 다 해주셨거든요. 이게 철거했을 때 모습이 남아있을 거여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첨부하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후랭이님 영상도 제가 같이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천장도 다 뜯어냈던 건데 다시 다 해주셨고 전등도 했고 몰랐는데 여기 MDF도 새로 붙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콘센트 이런 것도 해주셨네. 네, 딱 피해 본 부분만. 그리고 문틀도 이거 새로 해주셨고 문짝도 저와 어울리지 않게 새 걸로 또 해주셨어요. 하는 김에 같이 해주면 좋았을 텐데 요거가 너무 튀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방 콘센트도 해주시고 장판도 해주셨고 바닥은 또 이전에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마루로 강마루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남은 자재들도 있는 거 보니까 장판으로 해주신 줄 알았는데 마루로 또 해주셨더라고요. 여기 마루 자재가 남아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다 천장이 물이 침투를 해가지고 여기 천장도 다 드러냈던 건데 등이랑 싱크대도 새로 해주셨고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도배양 기본인 거고 여기도 문짝하고 문틀도 해주셨고 이제 깨끗해졌네요. 여기 천장도 다 해주셨고 여기는 여기 페인트 칠도 해주셨고 거의 뭐 새 집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전등이 거꾸로 돼 있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스위치 온오프가 이게 켜지는 건데 저는 뭐 중요하지 않아 이게 켜지는 걸로 돼 있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둔 거고 이 스위치는 안 바꿔주셨네. 그냥 안 바꿔주니까 서운하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역시 끝도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띵동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걸로 달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돈을 내고 요거는 제가 했고 보일러는 예전에 제가 교체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스위치가 깨끗한 거 보니까 화장실은 뭐 해주신 게 없긴 한데 천장만 해주시고 여기도 웬만하면 제가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화장실은 그냥 두는 걸로 제가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됐는데 굳이 또 화장실 올 수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물자국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저거는 이전에 떨어졌던 물자국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계약은 됐으니까. 그리고 가끔 이 세입자께서 변기 안 내려간다고 했는데 물은 잘 내려갑니다. 변기 안 내려간다고 종종 세입자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화조 청소를 가장 먼저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푸시풀 도어락으로 저와 어울리지 않게 도어락은 제가 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 페인트 칠이랑 이게 너무 허술하긴 하지만 뭐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부서지긴 했지만 집은 계약됐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두는 걸로. 여기도 문틀 새로 해주셨고 페인트 칠까지 잘 해주셨어요. 거의 한 두세 달 걸린 것 같은데 청소까지 여기 해주신 거여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진만 찍어서 저는 집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윗집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감사하게도 수리를 다 공짜로 해주셨어요. 개인 대 개인이었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 수리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를 통해서 수리를 한 거니까 뭐 일부러 더 해달라고 그런 것도 없이 알아서 거기서 견적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집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20만 원 더해서 올렸었는데 안 나가가지고 5만 원 정도 뺐더니 그래도 한 명 보고 가셨는데 한 명이 계약을 하셔서 저야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어서 집 수리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후랭이님 영상에서 나왔던 모습이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천장이 거의 내려앉은 모습이었는데 심란하지 않다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 윗집의 보험회사 덕분에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 수리 기간이 2달 정도 말리고 하느라고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 정도 기다리는 거는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어서 견적서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수리하는 거니까 아마 견적이 조금 과하게 저렴한 업체를 쓸 필요는 없었을 거니까 어쨌든 제가 또 거절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나도 깔끔한 집을 완성해 주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세입자 계약할 때도 당근으로 오셔가지고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직거래할 때는 가계약금으로 우선 받고 계약서를 빨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서 쓰는 것도 이 세입자께서 마침 저희 동네 쪽에 지나갈 일이 있다고 바로 오셔서 그날 보시고 2시간 정도 뒤에 집 앞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힘을 크게 주지 않았는데 수리와 계약까지 완료된 걸 보니까 세상의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들은 오늘 고강동 반지하를 보면서 많이 또 배우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분은 힘을 쓰고 일부분은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풀리는 것들도 삶을 살다 보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을 보면서 더 생각이 드는 게 빨리 독촉하고 시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윗집을 닦다라고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올 수리를 하게 되는 사례를 보니까 뭐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힘을 쓰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만히 기다려도 해결되는 부분도 삶을 살다 보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물처럼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떠오르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떠오를 수 있는 건데 내가 오히려 힘을 줘서 가라앉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힘을 줘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가라앉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요새같이 폐차를 많이 하고 있을 때는 규제가 터졌을 때 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공략해서 하나를 꼭 낙찰받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힘을 준다고 힘을 줘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 집을 보면서 느낀 게 힘을 줘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고 힘을 빼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도 분명히 삶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항상 뭐든지 힘을 주기보다는 요새 폐차를 좀 많이 했으니까 조금은 느슨하게 매주 가던 입찰을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으로 늦춰도 내가 낙찰될 거는 어차피 낙찰이 될 거고 내가 낙찰되지 않을 거는 어떤 식으로 노력해도 낙찰이 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내가 에너지를 그렇게 쓸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이 집을 보면서 깨닫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5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공실까지 딱 연말에 나가는 걸 보니까 저한테 또 말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될 일은 되고 안 될 거는 노력해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에너지를 적당히 쓰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수리도 되고 계약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26년도 지금처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월세와 새로운 집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